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고3 요 현대시와 수필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가는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된 작품인데 월훈이라는 작품이 알겠니? 박용의 월훈이 이제 달무리라는 뜻이에요. 달무리 아는 사람 손 들어볼래? 아무도 없네. 너희들이 요즘 달무리를 본 사람이 별로 없나 봐. 내가 지금 네이버에서 달무리를 쳤잖아. 근데 발광체 주변에 동그란 띠를 무리라고 하는데 달의 주위 무리를 달무리라 한다. 근데 이게 대기 중의 빙정에 의해서 빛이 굴절 반사해서 나타난다. 권층운이 있을 때 발생하면 달무리가 있으면 비가 올 징조다.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림이 궁금하지 얘들아? 네.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 네, 달이 있는데 달 주변에 동그란 테두리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동그란 테두리 보입니까? 네. 불 한번 꺼볼래? 이거 뭐 테두리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네. 신기하지? 그죠? 이게 달무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 월훈인데 이게 달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불 켜봐봐. 연관 검색어를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자, 그러면 쌤이 요거를 끄고 월훈 하면 빛광자가 들어있는 훈자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사전에 찾아보니까 월훈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뜻이 이렇게 돼 있죠. 달 엄저리에 둥그랗게 생긴 구름 같은 허연태 이렇게 돼 있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 뭐라고? 달무리. 그러면 달무리다 이 말이야. 예. 달무리. 빛광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해일자가 들어있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박용의 달무리라는 작품인데 여기 한번 봐봐. 첩첩산중에 마을이 있죠. 그 상간 마을이 있습니다. 그죠? 마을이 있고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건너머 강기슭에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짱 막힌 마을이야.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자, 마을이 있다. 예, 알겠지? 갱속 같은 마을. 근데 우리 석탄 패는 그런 터널을 갱이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뭐 동막골 같은 그런 마을인가 봐요. 뭔가 위에 좀 잘린 것 같다. 어떻게 좀 내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얘를 내리는 건 어떻게 내리느니? 그럼 내리면 그건 놔두시고 네, 여기서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됐죠? 자, 그러면 해가 꼴깍 해가 놀이꼬리 해가 지면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이게 해가 졌다는 말이잖아, 얘들아. 근데 해를 갖다가 왜 노루꼬리라 그랬을까? 너네 노루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뭐야? 멧돼지야? 사슴이 되게 비슷하지, 그지? 그러면 네이버를 들어가서 쌤이 노루를 한번 쳐볼게. 사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노류가 아니고 노루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노루를 보니까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 노루에서? 꼬리를 보세요, 꼬리를. 자, 꼬리가 있나, 얘들아? 거의 있다만 느낌 들지 않아요? 앞에 그 꼬리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노루꼬리 해라는 말은 해가 어떻다? 짧다. 이해되지? 해가 왜 짧죠, 여러분? 해가 왜 짧죠? 아니요, 겨울이라서가 아니야. 겨울이기 때문에 더 짧은 건 있지만 이게 상간마을이라서 그런 거야. 선생님이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군대를 강원도 양구에 계셨거든. 근데 우리 형님이 하신 말이 기억나는데 해가 10시에 뜬대. 그리고 4시에 진대. 실제로 해가 떴는데 산이 높으니까 안 보이다가 10시 되면 해가 산 위에 올라오는 거지. 그러다가 산이 높으니까 반대로 했을 때 4시 되면 다른 데는 막 6시, 7시도 얘가 조금 있으면 산에 가려버리잖아. 그게 해가 되게 짧다는 거지. 그래서 노루꼬리 해야. 그러니까 노루꼬리 해는 해가 굉장히 짧다. 그러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줘. 봉당은 내려가 마루하고 방 사이에 있는 흙바닥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흙바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불을 켜졌다. 그러면 해가 지면 깜깜하니까 불을 켜져야 되잖아.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자, 보니까 아까는 마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외딴 집을 얘기하는 거지. 마을에서도 떨어져 있는 집. 그럼 외딴 집의 불빛은 아까 불을 켰다 그랬잖아. 이슥하도록 그러면 밤이 깊도록 있는데 이슥하다 하는 게 밤이 깊도록 창문을 모가빛이다. 너네 모가가 약간 연보라 색깔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창호지가 있으면 안에 불빛 켜면 약간 연보라색 되지 않겠냐? 우리 벽지 약간 비스무리하게. 자, 그러면 긴 밤입니다. 외딴 집에 노인이 있어.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를 얘기했지?
마을. 그 마을 속에 뭐가 있지? 외딴집. 그 속에 누가 있지? 그렇지. 그럼 홀로니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지 얘들아. 그럼 혼자 사면 어떻겠니? 심리가 외롭겠지. 잠이 깨요. 그러면 자다가 깬 거지, 그지? 출출하다는 거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지. 그래서 뭘 먹냐? 우리 같으면은 오징어 짬뽕에다 물 붓겠지. 근데 여기서는 무도 깎아서 먹고 고구마도 깎아서 먹고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허기를 좀 채우는 개념이라 보면 되겠네. 뭐 시골이니까 무, 고구마 이런 거밖에 없겠지.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막 공깃밥 데워가지고 막 이렇게 간장에다 계란밥 만들어 먹는 게 아니잖아.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집단,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라고 근데 이게 지금 집단,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는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지금 겨울에 지푸라기가 얼어 있다가 조금씩 녹으면 예를 들어 녹는 소리가 지푸라기가 사부작 날 거 아니야, 얘들아.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하니까 우리가 무슨 국수 먹는 소리 같잖아, 그지? 근데 깃을 날개를 묻는 이름 모를 새. 그러면 새도 추우니까 처마에 지푸라기 초가집 돼 있는 안에 들어와서 잠을 잔단 말이야. 옛날에 쌤 참새 잡은 얘기 해줬지, 얘들아. 뭐가지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들어오는데 날개가 짧으니까 이게 날개 시절 짧은 시간에 벌새처럼 여러 번 하면 후루룩 소리 나겠지. 그럼 새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새가 따뜻할 거야. 숨 죽이고 생각한대, 할아버지가. 이해되지?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노인이 천식이 있는지 기침이 되게 심한가 봐. 그러다가 잠을 깼다가 출출해서 무도 깎아 먹고 고구마도 깎아 먹고 새들도 생각하다가 이제 기침 소리가 없어진다는 건 노인이 다시 잠이 든 거겠지. 그럼 벽 속에 겨울 귀뚜라미, 그러면 계절이 겨울이죠, 그죠? 웁니다. 귀뚜라미가 웁니다. 근데 때를 지어 웁니다. 귀뚜라미가 여러 마리가 우나 봐. 아마 짝짓기 하려고 울겠지.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그런데 귀뚜라미가 때를 지어서 운다고 벽이 무너지진 않죠. 그리고 밖에는 눈발이 치는지, 겨울이라 그랬지? 펄펄 한방눈이 흩날리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 달무리가 언제 생긴다 그랬지? 비가 오는 징조라고 그러지, 얘들아. 그러더니 비가 오고 겨울에는 눈이 오겠죠. 그래서 창호지 문살에 달무리가 이렇게 떴다 하고 끝난 약간 동양적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이 작품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 작품을 화자를 한번 써볼까? 화자는 누구야? 난데, 대상이 노인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상황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찰을 하고, 심리는 무엇이냐? 노인의 약간 외로움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은데, 그지?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연이라는 작품인데, 연 영어로 뭔지 압니까? 연. 하늘에 날리는 거 있잖아, 얘들아. 카이트. 그지? 카이트. 이게 카이트, 연. 어제 어릴 때 연날리 좀 해봤니? 어디서 해봤어? 여기 월드컵 공원 가는 애들 많이 하던데? 많이 하죠. 그 바람 좀 많이 부니까 걸리는 데 없고. 여기 만약에 여기 지하철역에서 하면은 전선줄 다 걸리고, 이제. 자, 그러면 내 어린 날이라고 했지. 그럼 화자는 누구? 나. 화자는 나. 그러면 대상은 누구? 아까 제목에 있는 연 또는 과거. 됐지? 그러면 상황은 어린 날을 뭐 하겠다? 어린 날을 어떻게 관찰해? 어린 날을, 과거를 어떻게 관찰해? 회상하겠지? 그러니까 어린 날이 그립다. 그지? 그리움. 요즘 연날리기 안 했지, 얘들아? 롤 하지, 무슨 연날리기를 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얘도 연날리기 어릴 때 했다. 그러면 어릴 때가 그립다. 쌤이 한 줄 하고 다 버렸다, 그지?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이 아슴푸라다. 아슴푸라다 무슨 말이야? 아슴푸레하다. 흐릿하다. 알겠지? 하늘은 파랗고. 하늘 얘기를 왜 했어? 연날리기 하면은 하늘 쳐다보자, 그제? 끝없이 편편한 연실. 그 연실이 어떻게 된다? 연실이 이렇게 팽팽하겠지, 얘들아. 조매롭고 뭐래? 조매롭고. 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 왜 초조하고 불안하지? 끊어질까봐. 그지? 오, 흰 연은 그새에 높아. 그새는 바람이란 뜻인데, 아실아실 떠돌다 간 어린 날. 그럼 반복되는 말이 내 어린 날을 반복되죠.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연실이 끊어질 수도 있겠지. 요즘은 연실이 잘 안 끊어지지 않냐? 옛날에 되게 질긴 화학 섬유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무명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끊어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끊어지려면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걸 했어요. 실에다가 우리 유리 있죠, 유리를 막 빻아요.
그래가지고 풀로, 붓으로 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그 유리가루를 있잖아. 이렇게 믹싱 해가지고, 실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이 실이 작은, 유리가루가 막 박혀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X자로 애들이 연날리게 할 때 일부러 도발을 해가지고, 일반 실이고, 이거는 그 유리가루가 먹이 실이면 딱 한 땀에 존나 비비는 거지? 그럼 누가 끊어지겠냐고. 됐으면 얘가 끊어질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얘가 마찰력이 세니까 얘가 끊어지는 거지. 아무튼 바람이 세게 불면 끊어지는 날, 그러면 좋됐다 이거지? 엄마 아빠 부르고 울었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은 씨발 왜 울어, 그지? 별거 아닌데. 울다가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그러면 울었어요, 서러웠어요, 나무 밑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지? 지금 어릴 때 그 딱지 일어서 친구한테 뺏겨가지고 울던 거 생각하면 지금 아무 의미 없지, 그지? 집에 남은 거 다 갖다 주고 싶은데, 그지? 의미 없지? 차라리 이제 돈을 주는 게 낫지, 그지? 뭐라고?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하얀색이 되게 많지 않냐? 외로이 자랐다고. 하얀 넋 입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다. 그러면 어릴 때에 슬픈 기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년, 2년 표현을 한번 살펴볼게. 파란 볼펜을 장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존댓말 썼지? 그러면 경어체 사용, 이렇게 합니다. 입진, 사방길, 저 모래뚝, 관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뒤로는 보이는 마을. 그러면 이 마을은 이제 명사로 끝나니까 명사 종결. 마을이란 말이 반복됐으니까 반복법. 그리고 꼴깍 이런 거 뭐라고 그랬지? 음성 상징어.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그러면 해를 노루꼬리에 비유했잖아. 살아있는 것으로 비유했으니까 라이브 해서 화류 됐니?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그리고 오늘의 갱속 같다는 건 깜깜하다는 얘기지. 불을 켰다는 거는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이 갱속 같은 건 어두우니까 암 그러고, 그러면 불을 켜는 거는 밝으니까 명 그러지. 그럼 명암 대조 이렇게 되겠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지. 그러면 콩깍지는 반복이 됐고, 처럼 하니까 직유법이 쓰였고, 외딴집에도 또 반복이 쓰였네. 불빛은 이식도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긴 밤입니다. 근데 긴 하면 긴보다 더 기냐? 긴 하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없죠, 그죠? 문법으로 틀려냈지만 시에서는 용서해 줍니다. 시적 허용 되지. 외딴집 노인은 홀로 깨요. 그러니까 너네 완전 표현 찾는 기계가 돼버렸지, 그지? 자,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아가면 봐. 자, 물을 깎습니다. 고구마를 깎습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거는 짝이 되잖아. 짝이 되니까 뭐 대꾸법 이게. 근데 졸라 황당한 문제 있는데 한번 보여줄게. 문제 졸라 황당한 게 있는데 너네 27번 문제였을 거야. 27번을 보면은 2번 선지 얘들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보면은 물을 깎았잖아, 얘들아. 근데 얘는 차가운 거 따뜻하면 있겠는데 그 고구마는 따뜻하겠지. 야, 고구마를 씨발 구워서 먹어야지 따뜻하지. 여기는 고구마를 그냥 깎아서 먹잖아. 생고구마는 먹지. 따뜻하긴 하면 개뿔이 따뜻하냐고, 그지? 그지? 은연중에 딱 뇌피셜로 고구마는 군 고구마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 멋대로 해석한다고. 자, 그러면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그러면 설레임이라는 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야. 아이스크림 이름은 될 수 있지만 설렘 해야 되겠지. 그러면 설렘 이렇게 설렘. 시적 허용. 얘는 O, 설레임은 X. 그래도 돼. 시적 허용. 그다음에 집단, 집 오라기의 설렘이라. 집풀하기잖아, 얘들아. 집풀하기의 설렘이다. 근데 너네가 만약에 방학이 된다. 내 생일이 된다. 그러면 설레지. 근데 집 오라기가 설렌다 라는 말 자체가 의인법이 될 수 있겠죠. 귀를 모으고 듣지요. 그다음에 후루룩 역시 음성 상징어. 그리고 이거는 새의 소리지. 무슨 심상? 청각적 심상. 깃을 나래에 붙는. 나래가 뭐지? 윙즈 뭐야? 윙즈. 날개지.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에 맡은 기침소리 무슨 심상? 청각 심상. 없을 때가 되면 노인이 잠든 거지. 벽 속에 겨울 귀뚜라미가 운다. 그러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고 운다는 게 청각적 심상이지. 그러면 뭐가 더 센 것 같아? 자, 1번 귀뚜라미가 울지요. 두 번째 때를 지어 옵니다. 뭐가 더 세?
이게 때릴 때 떼창 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벽이 무너지려고 옵니다 하니까 더 세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고 점점, 그럼 우리 음악 용어로는 크레센도 알지, 얘들아? 점점점 더 세죠. 무슨 법? 점층법. 됐습니까?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고 치는지 펄펄 음성상징어. 알겠지? 펄펄 음성상징어.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상문에 도는 월훈이죠. 월훈이 달물이지. 우리 찾아봤지만 월훈의 품사는 뭡니까? 명사 정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시. 내 어린 날 한 다음에 느낌표 빵 했으니까 무슨 법? 영탄법. 아슬한 하늘의 연같이 연실같이 이렇게 같이 나왔으니까 직유법 되지. 그리고 어린 날 하는 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역시 반복법이 되겠지. 영탄법도 있고. 아슴푸리하다 그러면 순우리말이 사용되죠. 순우리말. 하늘은 파랗고 섹시하지. 섹시가 뭔지 말해봐라. 색채어 시각적 심상 알겠니? 편편한 윤씨는 초조하고 오하고 그지? 필승 코리아 영탄법. 흰 연은 역시 색채어지. 근데 여기 아까 색채가 블루가 있었고 하늘은 연은 하얀색이니까 색채가 눈에 띄겠지. 포카리 스웨트처럼 나나나나나나나 난 좋아한다고 그 색깔 보면은 하얀색 파란색이니까 이게 색채가 대비가 되죠. 그죠? 대비에 아슬아슬 요거도 아슬아슬 본다면 음성 상징어 내 어린 날 하고 느낌도 졸라 많네. 그제? 바람이러 끊어진 날 엄마 아빠 부르는 거는 청각전 심상이 되겠고 울다는 서러움이 느껴지네. 그 다음 신라치 서러워 아침도 울다. 그러면 끊어져서 울어서 서러워서 울어서 그러면 부정적인 거지. 오 하고 다시 한번 영탄법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전체적으로 하얀색이 되게 많아요. 그죠? 하얀 넋도 않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그럼 붉은 또 나왔으니까 요것도 색채 대조가 되겠지. 색채 대조. 근데 왜 발자국이 붉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너네가 어떻게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황토흙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얀 옷을 입었잖아 얘들아. 하얀 옷을 입을 때는 사람 죽었을 때 입지 않냐? 네. 사람 죽을 때 상복 같은 거 입지 않냐 얘들아? 그리고 이게 황토흙이잖아 얘들아. 그럼 매장하러 산에 가면 아직 그 이제 잔디나 풀이 자라지 않은 흙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누가 죽어서 외로웠던 거고 그때 눈물을 흘리고 황토흙 약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뭐 이걸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 첫 번째 문제 22번 여러분 아무도 안 틀렸지만 아주 쉬운 문제였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리법이 있었냐? 그건 없었단 말이야. 그지? 서리법이 없었다. 그러면 묘사가 있냐? 그건 묘사가 그림 그리듯이거든 얘들아. 그럼 여기서 그림 그리듯이 하는 거는 이 마을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걸 되게 그림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게 연 있잖아요. 연. 뭐 실은 조매롭고 하늘은 파랗고 그지? 이런 거 그림 그리듯이 이게 말을 건넨다 그러는데 말을 건네는 거는 가는 경어체를 썼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누구한테 말을 안 건네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서 회상하는 건데 우리 가시는 회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가상의 상황에 현실에 대한 긍정적 말도 안 되다 무슨 가상의 상황이야 그지? 그럼 정답 2번 바로 가나 가지고 골라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요 가 문제잖아. 가 문제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월훈이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방향을 좀 바꿔줄게. 방향을 바꿀게요. 자 왼쪽으로 왔죠 여러분? 월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 조금만 더 잘 보이게. 잘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밑줄 칠 말 한번 체크해 볼게. 적막한 산골 마을 밑줄 치세요. 노인 동그라미 칩시다. 관찰한다고 그랬죠. 우리 C 그랬지? 향토적입니다. 시골스럽지? 그다음에 낯설게 느껴지는 밑줄 치시고 사라져가는 관심 밑줄 치고 깊은 정적 속의 울음소리 밑줄 치고 근데 울음소리가 그 비뚜라미지 그지? 인간의 쓸쓸함 세모 치시고 아까 고독 있었지 홀로 그리고 뭐 달무리의 이미지 요거 밑줄 치고 됐죠?
그러면 1번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는 있다고 한데서 노인이 살아가는데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장소다. 그지? 감기성에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몇 단집의 배경 설정은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 예출. 1번하고 2번하고 좀 비슷한 말이네. 그다음에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 콩깍지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 젖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지푸라기의 설렘이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요거를 형광펜치로 빨간색으로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근데 고3 거였잖아, 얘들아. 근데 고3 거 치고는 너무너무 쌤이 팁이 명쾌해요. 뭐냐면 보기빨로 풀려, 얘들아. 뭐 문제 봐봐. 보기를 참고하여라고 돼 있지. 보기빨로 풀립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보기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일상을 낯설게 느끼지라고 했고, 여기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럼 이상하잖아, 얘들. 그 정답이 4번이에요. 그 3점짜리 별거 아닙니다. 아니, 3점짜리는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또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 34번 문제입니다. 34번 문제가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거든. 니네 이거 풀어봤냐? 그러면 가를 한번 볼게, 얘들아. 가에서 이거 밑줄 주세요. 탈속적 고고한 밑줄 주세요. 됐습니까? 그다음 나는 할게. 나는 신선의 이미지 밑줄 주세요. 그러면 말해봐봐. 가는 탈속 고고고, 나는 신선이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1번 한번 보세요. 1번 한번 보세요. 여기 고고 나왔지, 얘들아. 나를. 근데 고고는 어디 있었냐? 가에 있었냐? 나에 있었냐? 가에 있었지? 그럼 나를 고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1번. 보기빨로 풀립니다. 알겠어요? 보기빨로 풀립니다. 그래서 보기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니네 아까 풀어봤던, 우리나라 풀이했던 문제가 몇 번? 23번이잖아, 얘들아. 그 가를 보기 전에 이거 먼저 읽어보면 좋습니다. 알겠죠? 연계가 됐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아까 그 풀었던 문제 중에 이 연이라는 작품이었다. 그지? 실 끊어지고 쳐울었던 거. 자, 그러면 연과 연실에 밑대어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푸라다고 표현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네. 조마롭다는 건 끊어질까 긴장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연실의 긴장은 3년에서 연실이 끊어지는 날의 정서를 고조한다. 맞죠? 그리고 울었지, 얘들아. 눈물 고였지. 그럼 내 어린 날의 상황이 되게 슬픔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4번 한번 보세요. 외로이 자랐다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하얀 넉 붉은 발자국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자, 이 둘 다 세모지. 자, 끊을게.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가 뭐냐고 물어봤잖아, 얘들아. 그럼 볼게. 자, 빨간색 형광펜으로.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는 눈물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세모야, 동그라미야? 세모지, 얘들아. 그러면 세모에 있는 정서는 세모에 있는 정서와 상반된다. 상반이 뭔데? 서로 반대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정서랑 외롭게 자란 거랑 여기 있는 정서랑 서로 반대됩니까? 여기 만약에 외로우면 여기 외롭지 않아야 되고 여기 눈물 흘리면 여기는 막 웃어야 되잖아, 얘들아. 근데 왜 상반되냐고. 이해됩니까? 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까? 자, 25 바로 갈게. 25 바로 갈게. 25는 보니까 꼴깍 떨어졌지, 얘들아. 꼴깍. 그 꼴깍 들면 해가 아주 짧은 시간에 진다. 해가 졌다. 그 다음에 니은 후루룩이니까 뭐 이거 국수 아니야, 얘들아? 칼국수가 아니고 소리로 듣는 새의 감각적 모습은 청각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디귿이 아슬아슬이라고 이제 아슬아슬하니까 끊어질지 말지 걱정돼 이런 얘기잖아. 높이 날아오 연을 동경한다. 이건 동경하는 거, 연을 동경한다. 연을 나도 하늘 가고 싶다 했는데 이거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제? 그다음에 리을을 보니까 희끗 다음에 있잖아. 뭐가 나와? 서러워지, 얘들아. 그 서러움 바로 나왔잖아, 그제? 나오죠? 그다음에 미음은 조마조마 옆에 뭐가 있냐면 붉은 발자국 눈물이지. 그러면 이거 외롭고 슬픈 어린 시절이었는데 여기 외로움이 있고 눈물 흘렸으니까 슬픔이겠지. 그럼 쉽게 찾을 수 있대. 고3 별거 아니야, 알겠냐? 그리고 니네가 틀렸다는 26번, 27번은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요 수필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네. 수필을 해보니까. 자, 신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을 지었대. 그리고 집을 문의당이라고 지었단 말이야. 다시 문의당. 근데 문의를 찾아보니까, 문의가 문이네, 얘들아. 그냥 문의가 아니고 물결 문이지. 그래서 집을, 웨이브 하우스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웨이브 하우스. 이거 온천 아니야, 얘들아? 아무튼 웨이브 하우스. 몸에 웨이브 이거 아니야, 웨이브. 그죠, 웨이브.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지. 시발로마 이렇게. 알겠니? 뭐란 거야? 친구가 하는 말.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아니라 샘도 없고 못도 없고 물 보는 법은 알고 있어서 써볼 데가 없는데 아쉬웠어. 근데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어. 그랬더니 나는 물을 좋아한다. 근데 아쉬웠다. 물이 없어서. 근데 지도를 보고 깨달은 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물을 좋아한다. 근데 물이 없다. 그래서 써볼 데가 없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깨달았다. 뭘? 그죠?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면, 여기 보니까, 뭐, 동시베리아 해, 이게지? 오츠크 해, 카라 해, 바렌치 해 있잖아. 그리고 육지가 있죠.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 나라가 존나 많지. 카자흐스탄, 투르베키스탄, 스탄 존나 많네. 아프스탄, 파키스탄, 스탄 이렇게 많잖아. 스탄 이런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바다 위에 육지가 있는 구조가 지도죠. 그럼 지도는 뭐 플러스 뭐 대륙 플러스 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나라 있잖아, 얘들아. 는 섬나라, 그지? 그 육지는 육지죠, 그죠? 근데 좀 작은 섬이라 보면은 이게 한번 봐봐. 여기 큰 육지 있잖아, 얘들아. 오스트리아 섬이지만 큰 육지라 볼 수 있지 않냐? 근데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이 유라시아 대륙 있잖아, 얘들아. 유라시아 대륙도 존나 큰 섬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새끼가. 한단 말이 바다가 있고, 그게 또 뭐가 있다? 사이로 대륙과 나라가 있더라. 그지? 큰 나라는 배가 있는 것 같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겠냐? 갈매기는 회오라기는 전부 다 새 이름이야.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 물 가운데 존재할 뿐이다. 물 위에 육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집을 웨이브 하우스라고 지었다. 그래서 집을 짓고 문이라고 당이라고 했잖아. 웨이브 하우스. 근데 그에 대한 수필을 좀 적어줘. 이렇게 한 거야. 그 기문이지. 그래서 이름이 뭐야? 제목이. 문이당 이게 기문이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내 집 지었으니까 내가 웨이브 하우스라 지었는데 웨이브 하우스에 관한 글 좀 지어줘.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우리는 친구가 그런 부탁하면 미친놈아 하거나 얼마 줄래 하거나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챗 GPT한테 문의하면 그래서 챗 GPT가 문의당을 웨이브 하우스로 잘 지어주겠지. 근데 이제 직접 지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야. 세상에는 실물이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실물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어. 우리 실물이 없는데 이름을 그걸 붙인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비트코인 왜? 가상화폐니까. 실물이 없는데 추상적인 거 말하는 거구나. 그지? 그럼 난 이런 경우는 어떨까? 그 농구 선수 중에 화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흑인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 뭐, 그지? 흰색씨, 그런 사람 많잖아. 브라운씨 이런 거 많잖아요. 갈색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금방 비트코인 이런 거 사실은 없는데 붙였다, 그지? 당신도 뭐 웨이브 하우스 했지만 옆에 파도가 없지, 얘들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집에 파도가 없잖아, 얘들아, 옆에. 근데 존나 넓게 확장하면 이게 섬이잖아, 얘들아. 조금 멀지만 있다. 알겠냐? 그런 게 있잖아. 여기 우리 아파트 이름이 삼성 레미안이었거든. 근데 이 DMC가 있잖아. DMC가 뭐야?
디지털 미디어 시티잖아. 그러니까 MBC도 들어오고 여기가 좀 상암동이 좀 삐까번쩍해졌지. 그러니까 여기에 상권이 형성되니까 우리 아파트 이름을 바꾸자는 거야. DMC로? 그 주민 그 무슨 회의가 있어. 대표자 회의 이런 게 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이름이 DMC 레미안 클라시스가 됐거든. 존나 이상하게 붙여놓고 집값이 오른다 이거지, 안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동아 아파트 그럼 너무 촌스럽잖아. 그래서 DMC도 붙이고 레미안도 붙이고 클라시스는 뭔지 모르겠어요. 로마 시대 신전이래. 씨발 그게 왜 붙여? 그래서 DMC가 딱 붙으면 좀 뽀다고 난다 이거 아니야. 근데 우리 DMC랑 거리가 멀다고 얘들아. 집에서 DMC까지 걸어가면은 씨발 4km 넘는 텐데 너무 가까운 데도 아니고 월드컵 경기 옆에도 아니고 뭐 DMC 붙이는 게 그렇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웨이브 하우스인데 옆에 웨이브가 없잖아. 근데 좀 멀지만 가보면 웨이브가 있지 않겠냐. 계속 걸어가면 바다 나오지 않겠냐 얘들아. 여기서 동서남북 잡아서 아무 데나 걸어가봐 바다 나오지. 계속 가면 나오죠. 아니 북한 쪽으로 가면 없다고. 씨발 계속 러시아 쪽으로 계속 환경에 올라가봐 바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 얘기하는 거 알겠냐. 그러나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 섬 가운데 집을 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안 하겠지. 그럼 섬 사람들 가운데도 배에 사는 게 아니라 담장 짓고 집 짓고 문 닫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섬 안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한테도 바다에 산다고 하지 않냐 얘들아? 이게 섬 안에 집 짓고 사는 사람한테도 너 바다 산다 그러지. 선생님이 무인도에 갔다고 하자. 내년에 학원 강사 딱 치고 씨발 그 배 하나 사가지고 무슨 도 뭐 가파도 이런 데 있잖아. 가파도 이렇게 해서 배 타고 가서 거기다가 뭐 슬레이트로 집을 하나 짓고 낚시하고 산다고 하자. 낚시 안 해. 그 집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존나 이게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면서 집에 처박혀서 밖에 안 나오고 낚시 안 하고 알겠냐. 거기 배도 안 타고 거기 산다고 하자. 그럼 쌤 보고 너네 쌤 바다에 산다고 하지 않겠냐고. 넌 바다 섬에 살지만 바다에 안 가봐도 나보고 바다에 산다고 하지 않겠냐고. 그럼 좀 확장하면 육지 한가운데 살아도 좀 가면은 바다 나올 거니까 이 개소리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우리 집을 웨이브 하우스라고 지었다 기분적으로 저러면 씨발 네가 육지에 살지 바다에 사냐? 병신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 뭐 그렇게 또 갖다 붙여달래? 라고 해야 되는데 일리가 있어. 좀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알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선생님 아까 섬에 들어가서 낚시 안 하고 산다고 했잖아.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그러면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옳지 않겠니까 아는 게 두 번 나왔잖아 얘들아. 이 말은 뭔 말이야? 물에 산다 이 말이 아니야 그지?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옳지 않으니까 틀렸단 말이니까 아닌 게 틀렸으니까 물에 사는 게 맞지. 이 같은 이치로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유독 그대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의심을 품지 않는다. 대지는 하나의 섬이다. 내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대놓고 필리핀에 있는 제도 하와이 같은 거 섬은 대놓고 섬이네 이렇게 보이잖아. 옆에 다 파라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호주만 하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너네 섬이라고 생각 안 할걸? 좀 섬이 존나 크니까. 그렇지 않겠냐? 근데 유라시아 대륙도 사이즈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좀 더 큰 대륙일 수도 있잖아 따지고 보면. 대륙이 있는데 옆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 존나 큰 섬이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섬 사람이래. 일리 있잖아 얘들아. 그래서 배를 집으로 삼고 물을 더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편상 물에 사는 사람도 물을 안 쳐다보고 꼼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얘들아.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 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물에 살지만 물을 안 쳐다볼 때도 있을 수 있잖아. 맨날 넷플릭스 본다고 보고서 쓴다고 그지? 이제 방걸음 움직이는 천리그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별로 안 어려운 작품이 알겠냐? 그래 그런 개소리를 했어. 근데 나 왜 평가원이 왜 이렇게 허접한 작품을 나는 이게 또 초기술 했는지 잘 모르겠어. 연계도 안 되는데 뭐 좀 딱 읽어보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그다 일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 집을 웨이브 하우스라 지었거든. 난 물 너무 좋아하는데 옆에 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었어. 지도를 보니까 나 따지고 보니까 옆에 물 좀 있더라고. 그럴 듯 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스피너 하나 줘줘. 그러더니 개소리 같아. 근데 이제 친구한테 적어주는 거지.
우리 대륙도 따지고 보면 존나 큰 섬이다. 약간 이 섬 안에서도 바다 안 보고 있는 새끼도 있지 않냐. 걔 보고도 바다에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육지, 큰 육지를 따지면 섬이지 않냐. 그러니까 뭐 웨이브 하우스 짓기 괜찮아 이렇게 한 거지. 뭐 씨발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지. 말 더럽게 꼬아놓고 문제를 낸 것 같으니까 씨발. 그러니까 너네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고 작품이 좀 허접해요. 응? 작품이 허접하고요. 문제를 좀 약간 더티하게 냈어. 뭐 좋은 문제도 아니야. 자, A, B라고 했잖아. A는 친구고 B는 나야. 맞지? 뭐라고 돼 있지? 뭐 신의라고 돼 있나? 신위고 이게 나지, 그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좀 크게 확대해 줄게요. 자,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자. 나이가 들었는데 말이 좀 거칠어지지? 아니, 할아버지 되고 하면 좀 말이 좀 곱상해진다고 듣는데 안 그런 것 같아. 땀이 좋아지는 거 유머를 쓰죠. 그래서 자꾸 세상이 나를 욕설을 유발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니, 가만히 좀 곱게 살고 싶은데. 아니, 자꾸 평가원도 건드리고 뭐 그러잖아. 어? 네. 나는 니네 편인데. 세상 가만 안 놔두면 막 씨발 전기세도 올라가고. 어? 이상하잖아. 막 씨발 오염수가 맞는데 방류해놓고 씨 오염 핵폐수를 하지 말고 오염 처리수라고 하래. 먹어도 괜찮대. 그래서 야 씨발 먹어도 괜찮으면 그걸 왜 방류하냐? 주거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쓰면 되지. 마셔도 되면 그 마시지 왜 방류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논리가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마실 수도 없고 버리면 안 되는 육지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버려놓고 괜찮아요. 근데 그게 존나 많이 쌓이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고. 100년 200년 우리나라는 올 거 아니냐고. 근데 괜찮대. 희석되니까. 야 그러면 청산가리도 뿌려가지고 희석되면 괜찮아. 사실은 안 그냐? 아, 씨발.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지? 씨발. 자, 봅시다. 친구는 옆에 샘이나 못이 없다며. 그러다가 뭘 봤어? 지도를 봤단 말이야. 난 물 가운데 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친구가 자기 집을 웨이브 하우스라고 한 것에 내가 동의를 했지. 그래 맞다. 그거는 친구가 베이에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는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잖아. 나는 이거보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얘들아. 근데 본질적으로 친구가 문이라고 한 것에 동의한 이유는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 사는 곳이 한마디로 큰 섬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지. 여기 집에 들어 사는 사람 있잖아 얘들아. 여기 보면 집에 들어 사는 사람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거든 얘들아. 섬 사람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소리야. 그러니까 문제가 막 깔끔하고 이렇지도 않지.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 같지도 않고 있잖아. 뭐 작품도 되게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 뭐 인생의 철학도 아니고. 그다음에 친구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나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사람 모두 섬에 살고 있다고 논리가 됐지 얘들아. 그리고 4번은 내가 친구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다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B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일치한다는 게 여기 나오잖아. 그 말에만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인정한다고 나왔잖아 얘들아. 이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을 것과 친구가 물을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러면 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눈길을 돌린다는 게 어디로 돌린다는 줄 알아? 물에 함께 사는 사람이 눈길을 돌린다 그랬잖아 얘들아.
한번 봐봐. 눈길을 돌리다가 어디 나와서? 진한색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진한색으로 눈길을 돌린다. 어디 한번 찾아봐봐. 네. 아, 밑에서. 나왔네. 그지? 야, 봐봐. 눈길을 돌린다고 여기 나왔잖아, 얘들아. 네. 근데 봐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물에 사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도, 네. 형편상 한 곳에 둘 수 없고 눈길을 돌려서 잠깐, 네. 동안 일반 물이 있다는 거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네. 그러면 물에 사는 사람이 화장실에 가면 물을 못 보잖아, 얘들아. 그럼 눈길을 돌린다는 거는 물을 안 본다는 얘기지, 얘들아. 물과 함께 사는 사람은 물을 안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을 안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물 보는 법을 써먹을 때가 되면 물을 못 본다는 얘기지. 그럼 둘 다 물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둘 다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글쎄 볼 때는 그래 좋은 문제가 아니고 출제진도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자, 이거 적절한인데 요거 좀 정리할게. 내가 아까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었잖아, 얘들아. 네. 이거 한번 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 봐. 보기 보면 뭐가 나와? 소재들이 먼저 나오잖아. 연관선 하기 전에. 네. 그럼 소재들이면 한 개야, 두 개 이상이야. 그럼 연관은 서로 관련된다 이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할게. 쌤이 소재 써봐. 소재가 있고 소재 프라임이 있어. 그럼 이게 연관된다 이 말 아니야. 그지? 이거 연관되는데 연관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유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립이 있지. 이해했니?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소재와 소재가 연관되는 방법이 소재와 소재가 비슷할 수도 있고, 맞냐? 아니면 둘이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고구마하고 무를 깎아 먹는다 했지. 그럼 유사해요? 대립돼요? 출출해. 그죠? 고구마를 깎아 먹거나 무를 깎아 먹거나 하면 유사하지. 근데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립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냐? 출출해서 먹는 공통점이지. 그래 해서 뭘 한다? 두 가지를 해요. 이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이해되니? 그러면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한다? 두 가지를 한다. 뭘 한다? 의미 생성. 이해되니? 생성하거나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거나 특징을 부각한다. 자, 이거 잘 봐. 소재와 소재가 연관돼서 유사하거나 대립을 통해서 의미를 생성하거나 특징을 부각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말해봐봐. 시작. 소재와 소재를 연관시켜서 유사나 대립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거나 특징 부각. 이 얘기를 보기에 딱 넣었지, 얘들아. 그럼 봐. 이 마을이 있지, 일본에. 이 마을이 있지. 이 마을하고 이 마을은 같은 마을이고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마을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대비, 서로 반대되냐고. 하나는 깊고 하나는 얕고. 그럼 개소리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3번 갈게. 여기 대륙 있지. 나라 있지. 그러면 유사해, 대립돼? 유사하죠. 아까 니네 지도 봤잖아. 그럼 봐봐. 여기 보면은 대륙이나 나라나 똑같은 거지, 얘들아. 그럼 대립되면 누구야? 바다죠. 그러면 대륙과 바다를 합쳐서 뭐가 되니, 얘들아? 지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대륙 이콜 나라다. 그러면 유사성 맞죠? 그러면 여기에 괄호칠게. 여기에 뭘 더해야 돼? 바다를 더해야 되지. 칠판 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의미가 뭐가 돼? 지도 이렇게 되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대륙과 나라는 이콜이야. 근데 둘이 유사해. 그래서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했잖아.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려면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바다가 빠졌죠. 이해되니? 다음에 요게 누락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에 5번. 내 파도하고 깊은 물은 둘 다 바다 형상이죠. 그럼 둘이 유사하지. 자, 이게 소재 프라임. 그 유사해. 바다니까. 되니? 그러면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파도나 깊은 물이나 물에 사는 사람이 만나게 될 확률이니까 이거지. 그런데 답은 찾았습니다. 이게 좋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3점짜리하고 위에 2점짜리하고 26, 27 있지? 둘 다 뭐랑 관련되냐면 수필, 무늬 단기, 웨이브 하우스 다 하고 관련되는 거거든. 근데 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철학적이지 않은 글 하나 가지고 말을 그냥 베베 꼬아가지고 낸 문제인데
평가원 중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문제는 진짜 가끔 봅니다. 평가원 보면 와 정말 쩐다.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감탄이 나오는데 너무 수준이 낮아요. 생각보다. 변별하는 데는 좋겠지만 이게 과연 좋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갈매기 해오라기 한번 볼게 얘들아. 갈매기 해오라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갈매기 해오라기를 비유한 거야. 자 진하게 돼 있을까? 찾았냐? 진하게 안 돼 있나?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진하게 안 돼 있네. 성의 없어 그지?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찾아줄게. 자 여기 찾았어 얘들아. 내가 형광펜 칠해볼게. 그 갈매기 해오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은 나라를 비유했잖아 얘들아. 아이 조그만 나라는 갈매기 같기도 해오라기 같아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럼 갈매기 해오라기는 유사해 대립돼. 유사하죠. 근데 큰 나라는 범선이면 얘랑 대립될 수 있겠지만 갈매기 해오라기는 같은 거잖아 얘들아. 우리 제사 지낼 때 배, 사과, 감 이렇게 하면 유사성이지 대립되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러면 크고 작음의 대비다. 아니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가나다에 있는 글이 여러분 보시면 가나다에 있는 글이 22번부터 27번까지죠. 네. 2, 3, 4, 5, 6, 7 메모드급으로 6문제 딸려있는 긴 건데요. 실수를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보기를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